게이싸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주면 안 되겠냐. 알아보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왜 여러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냐면 그분이 딴 데로 옮겼어요. 근데 거기도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불륜 외도 증거 수집하고 있는 UI 탐정 우민호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여줘도 못 믿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면 상상이 안 가잖아요. 결정적인 증거가 수집됐고 그 자료를 전송을 해주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내 언니와 내 남편의 관계를 의심을 한 건 아닌데 요즘 들어 뭔가 계속 수상한 거예요. 평소에 꾸미지도 않던 게 미용실 가서 막 파마도 하고 오고 예쁘게 꾸미고 옷도 사고 못 보던 속옷도 있네.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의뢰를 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행을 했던 사건 중에서는 내 남편과 내 엄마. 근데 되게 아름다운 경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나 몰래 우리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쇼핑도 시켜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엄마를 신경 써준다는 것도 고맙고 굳이 나한테 생색을 내지 않고 이렇게 하고 뭐 용돈도 챙겨드리고 얼마나 좋은 그림인데 여기는 뭐 더 이상 의심을 안 해도 된다. 근데 그 결과 마지막에는 이제 숙박업소로 들어가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죠. 진짜로 전화를 붙잡고 1시간 이상을 울고만 있었어요. 자주 만나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딱 그 현장은 자주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긴가에 도착을 했다라고 연락을 했는데 거기는 저희 그 엄마 집인데 차에 이제 타는 모습도 확인을 했고 아닌 것 같다. 저분은 저희 엄마다. 근데 이제 사위가 장모님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면 대충 알아볼 텐데 그 모습이랑 조금 너무 뭐랄까 달콤하달까 눈빛이 약간 좀 달콤해서 뭔가 그래? 좀 더 지켜볼까? 근데 쇼핑할 때도 뭔가 조금 불타오르는 듯한 불이 좀 붙어있는 듯한 결국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의뢰인분은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어요. 지금 이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편과 내 여동생이 만남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했는데 원래 그 본 남편과 이혼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과. 근데 이제 그 의뢰인분의 여동생은 직업이 술집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대충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제 약간 그런 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약간 그런 거였던 거죠. 그냥 새 거는 먹고 싶지 않고 남의 거 먹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그래서 현장을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여동생이랑 의뢰인이랑. 그러니까 여동생 언니죠. 자매를. 충격도 크고 이제 그 부분을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전 남편도 결과적으로는 전 남편의 탓이 아닌 이 동생의 탓이었는데 헤어지기까지 했으니 젊지 않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근데 그게 나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한두 명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향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향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꼭 그런 쪽만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팅방 같은 데서도 뭐 유부녀, 유무담만을 만나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저희가 근처에서 티나가지고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모르는 사람이 잘해주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삼겹살 말고 소고기를 사준다. 그럼 좀 위험할 것 같고요. 뭐 킹크랩 이런 것도 되게 위험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그 의사, 간호사 뭐 아니면 같은 병원에 일하는 뭐 행정직과 간호사 뿐만이 아니고 이 회사 건물도 되게 많을걸요. 여기도요? 네, 여기도 다 회사잖아요. 또 몰라요? 요 안에도 계실지. 직장 내 불륜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으실까요? 이것도 얼마 전에 했던 사건이라 이제 기억이 좀 생생한데 남녀가 같은 직장에 다녔어요. 근데 둘 중 한 명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바로 길 건너 한 5분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이제 같은 직장에 있을 때는 뭐 점심때나 잠깐 이렇게 둘이서 연락을 주고받아서 만나다가 직장을 이직하고 나서 사실 그 패턴이 어디 안 가요. 그러니까 잠깐 뭐 점심시간 때 후다닥 뛰어와가지고 만남을 갖고 다시 돌아가고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본다든가
점심 때 본다든가 아니면 오후 시간에 차 마실 시간에 잠깐 나와서 본다든가 뭐 끝나고 본다든가 같이 뭐 반차를 맞춰 쓴다든가 월차를 같이 맞춰 쓴다든가 이랬던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정말로 빈틈없이 완벽한 남편이라 핸드폰을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술만 먹으면 핸드폰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봤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텔레그램이 깔려 있더래요. 일반인들이 텔레그램을 까는 경우 뭐 물론 뭐 보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 봤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 시간에 나 지금 뭐 가는 중 몇 분 도착 그리고 뭐 한 5분 정도 텀 두고 너무 좋았어 하트 막 이런 게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맨날 만나는 4층 반으로 와. 그러니까 비상구에서 만남을 갖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적나라한 내용들을 이미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투입한 어느 날 둘 다 회사에서 반차를 썼어요. 점심시간 때 이제 나오는 걸 체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추적을 했는데 밥 먹고 모텔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의뢰인분의 이야기가 내 남편이 저렇게 해맑은 표정은 본 적이 없다. 직업적으로만 따졌을 때 조사 대상자 중에 이제 따라가기 제일 힘들었던 직업이 검찰? 검찰이요. 검사. 남편이 가끔 외박을 해요. 가끔 외박을 하는데 뭔가 뭘 막 꾸미고 다니진 않아요. 너무나 일상적으로 다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적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우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 좀 깜깜한 거죠. 근데 사실 남자는 남탕에 들어가고 여자는 여탕에 들어가잖아요. 대한민국에는 혼탕이 없으니까. 근데 남성 전용 사우나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갔습니다 하고 알려주고 이제 기다리는데 안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긴 뭐하니까 이제 이래저래 좀 검색을 해봤죠. 근데 게이 사우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자녀는 없었고 게이 사우나인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다행히도 못 들어갔어요. 그 앞에 가니까 이것저것 체크를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랄까 게이가 아니기에 제가 그런 분들과는 다른 대답들이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죄송해요. 저희는 일반인들은 안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근데 딱 입구부터가 그냥 목욕 가방 갖고 들어가고 싶진 않게 생겼어요. 알아보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흔하진 않지만 아예 없진 않다. 근데 이제 거기만 갔다고 치면은 혹시나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잘못 들어갔다 할 수 있는데 왜 여러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냐면 그분이 딴 데로 옮겼어요. 근데 거기도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혼 요구를 했대요. 우리 그냥 이렇게 하자, 이혼하자, 이렇게. 사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경험을 해보니 정말로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선 자꾸 골마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점점 아프게 하는 거고. 사실 전문가와의 상담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솔루션을 할 수가 있고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나아진다고들 하세요. 저희랑 진행을 했던 모든 의뢰인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혼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상담은 무료니까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어디라도 터놓고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곳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담을 해서 너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